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은 공간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을 여러분께 먼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밖에 소음이 하나둘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에 잠긴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마디는 굵어졌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겨를조차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바로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고 차가워진 가슴을 녹여주는 따뜻한 찻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제라는 무거운 짐에 오늘이라는 짐을 더하고 거기에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이라는 짐까지 얹어서 쩔쩔매며 가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철학자 니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뜨거운 사막을 묵묵히 걷는 낙타로만 살 것인가? 이제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오늘을 즐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오직 나로서 당당하고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이 입을 모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자식 때문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수십 년을 같이 산 배우자는 여전히 내 마음을 몰라주며 서운함만 줍니다. 밖으로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웃들. 그리고 말 한마디로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평생 이 거미줄 같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카네기는 인간의 본성 중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장 깊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그 욕망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고 인정받고 싶어서 내 본 모습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게 보면 어쩌지? 같은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도 통쾌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누구이기에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망치게 내버려 두는가?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평가인가? 잠시 여기서 화면 아래를 내려다보시면 좋아요라는 작은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저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오늘부터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라고 하늘에 선포하는 여러분의 작은 의식입니다.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지혜의 사랑방에 정식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야 제가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인생의 애환들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위로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끊어내야 할 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중시하고 남들의 평가에 더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어도 될까? 사람들이 나를 주책바가지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자유를 쇠사슬처럼 묶어버립니다.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비판은 부메랑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 그 사람 내면의 불안이나 비뚤어진 열등감이 밖으로 터져 나온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노예 도덕을 가진 자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시기하고 자기보다 앞서가거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심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시니어의 품격은 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무엇라 하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거창한 영웅이 아닙니다. 타인이 만든 가짜 가치관을 망치로 깨부수고 나만의 행복을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싶다면 바르십시오. 혼자서 산책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미뤄뒀던 그 모든 소소한 즐거움들을 이제는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둡고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치열했던 태양의 열기를 식히고 온 세상을 황홀한 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장 장엄한 예술의 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을 남의 입방아에 신경 쓰느라 낭비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카네기는 발로 차인 개는 짖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시기하고 흉본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그만큼 영향력 있고 빛나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주름진 자신의 얼굴과 거친 손마디를 찬찬히 아주 사랑스럽게 살펴보세요. 이 흔적들은 당신이 세상을 이겨낸 승리의 훈장입니다. 그동안 남의 눈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카네기가 말한 자아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이며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나는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라고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직접 손가락을 움직여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나는 이제 진짜 자유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선언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파트에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부수는 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사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깊은 밤 홀로 앉아 계실 때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때 그 아파트를 팔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처지가 좀 나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자식들을 조금 더 엄하게 가르쳤더라면 지금 저렇게 속을 썩이지 않을 텐데. 이런 만약에라는 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나요? 데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에서 아주 통찰력 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미 톱질이 끝난 나무 가루를 가지고 다시 톱질하려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목재소에서 톱질이 다 끝나 바닥에 흩뿌려진 고운 나무 가루를 모아놓고 다시 톱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보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 가루를 톱질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쳐도 단 1초도 되돌릴 수 없는 고정된 사실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파격적인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모르 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심지어 나를 밤잠 설치게 했던 그 뼈아픈 실수와 배신, 가난, 그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지금의 나를 만든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껴안으라는 뜻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다시 한번 긍정하겠는가?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이 겪어온 그 모진 풍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날에 가난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절약의 미덕을 배웠고, 사람에게 입었던 상처가 있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깊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흘렸던 눈물은 여러분의 가슴을 바다처럼 넓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라도 빠졌더라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지혜를 구하는 품격 있는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과거를 끊어낸다는 것은 과거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게 덕분에 내가 이만큼 강해졌다 라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실무적인 지혜를 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걱정으로 이어질 때 그는 3단계를 거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일의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 결정을 잘못해서 지금 조금 부족하게 살고 있다. 이게 최악인가? 둘째, 만약 그것이 정말 최악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 조금 부족하게 살 수도 있지. 하지만 내겐 아직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다. 셋째, 그 최악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후회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쁨을 찾는 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과거의 사슬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라는 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내일이다. 우리가 어제 걱정하며 보냈던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마저 어제의 후회로 채운다면 우리는 영영 행복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당시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그때를 돌아보니 후회가 되는 것이지. 그때의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말 눈물겹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해묵은 미련 하나를 지금 이 댓글창에 털어놓아 보시겠습니까? 30년 전의 나를 용서한다. 그때의 실패는 지금의 나를 만든 걸음이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뇌에 이 문제는 이제 종결되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그 고백들을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인의 시선과 과거의 미련을 끊어냈다면 3번째로 우리가 당장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독입니다. 나를 죽이고 타인을 죽이는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그 놀라운 언어의 마법에 대해 다음 장에서 아주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선 시간을 통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아주 끈질기고 강력한 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이제 다 늦었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사는 게 다 지겹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이런 말들을 무심코 내뱉지는 않으셨나요?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다루면서 말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난, 비판, 불평을 당장 멈추라고 권고했지요. 그런데 많은 분이 이 가르침을 타인에게만 적용하려 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그리고 내가 습관처럼 내뱉는 부정적인 언어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곧 우리가 거주하는 세상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힘들다, 지겹다, 못 살겠다라는 말을 입에 담는다면 여러분의 뇌는 그 말에 맞추어 여러분의 환경을 정말로 힘들고
지겨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자신의 고통조차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탄하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아주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대의 냉소가 그대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영혼에 끼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전체를 잠식하여 세상을 어둡게만 보게 만듭니다.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어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바보가 그렇게 한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인격이 고귀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고 이해하며 관용을 베풉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쏟아내는 불평은 결국 여러분의 입술을 먼저 오염시킵니다. 카네기가 만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코 상황을 탓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날씨가 왜 이래? 정치가 이 모양이라서 나라가 망해간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불평들이 여러분의 삶에 단 1%라도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혈압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특히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듣고 싶어 모인 가족들에게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카네기는 아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진심 어린 찬사와 감사의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억지로라도 입을 닫고 상대방의 장점을 단 하나라도 찾아내어 칭찬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오늘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애쓰셨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니체는 우리에게 아이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모든 것을 놀이로 받아들입니다. 아, 꽃이 피었네. 바람이 참 시원하다. 같은 소박한 감탄사가 여러분의 언어를 채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감동하는 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감탄사는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출하게 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지요. 시니어 여러분, 그동안 자식들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 밤잠 설치며 후회하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관계가 멀어져 가슴 아파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말의 독을 씻어내야 합니다. 카네기는 사과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말로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미안하다. 내 본심이 아니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앙금을 녹여낼 것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에게 했던 저주 같은 말들도 거두어드려야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니체가 가장 혐오했던 자기 비하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을 연주하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가장 깊고 웅장한 소리는 늘 마지막에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품격 있게 바뀔 때 여러분의 노후는 비로소 예술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실천해 볼까요? 댓글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입에 달고 살 긍정의 한마디를 적어 보십시오.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같은 말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적으시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카네기와 니체가 여러분의 이 용기 있는 고백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독이 빠지고 꽃향기가 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웃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단단해진 내면과 따뜻해진 언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을 얻고 동시에 니체가 말한 고결한 고독을 즐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전환 혼자됨의 두려움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면의 짐을 내려놓고 입술의 독을 씻어내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제는 실제 우리의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장성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멀어지기 마련이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도 건강상의 이유나 사정으로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혹은 북적이는 시장통 속에서도 문득 밀려오는 그 소외감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데일 카네기와 니체는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듯하지만 아주 보완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먼저 데일 카네기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네기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대접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며 보낸 인연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보낸 2달 동안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고요. 시니어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여러분의 과거 영담이나 아픈 이야기만 늘어놓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람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기술은 잘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카네기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고귀한 자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다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여러분 주변에는 향기로운 꽃에 벌이 모여들듯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카네기의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타인은 결국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체의 고결한 고독을 배워야 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독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많은 분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운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인 반면 고독은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풍요입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군중 속에 섞여 남들의 박수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 자신만의 별을 바라보며 사색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여러분만의 축제로 만드십시오.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마시고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며 창가에 비치는 햇살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이엄하게 살아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직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니어의 기품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여유와 단단한 자존감 때문입니다. 카네기의 관계와 니체의 고독은 인생이라는 자전거를 움직이는 두 바퀴와 같습니다. 타인과 함께할 때는 카네기처럼 따뜻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며 사랑을 나누십시오. 하지만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졌을 때는 니체처럼 당당하고 고귀하게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십시오. 니체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극복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더 성숙한 나, 어제의 슬픔에 굴복하지 않는 나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카네기 역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려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거장의 가르침을 합치면 아주 단순한 진리가 나옵니다.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고귀하게, 타인에게는 따뜻하고 관대하게.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라는 선물을 주십시오. 카네기는 미소의 가치를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가치는 엄청나며 주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받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억지로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식 고독으로 내면을 꽉 채운 사람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 인자한 미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카네기는 자녀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감사는 교육의 결과이지 본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체 역시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려고 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자식들을 하나의 독립된 우주로 인정해주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만의 우주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며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며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시나요? 혹시 남들이 비웃을까봐 말하지 못했던 소박한 취미가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창에 여러분만의 고독을 즐기는 법을 자랑해 주세요. 나는 혼자서 뜨개질할 때가 제일 좋다. 나는 조용히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을 이겨낼 커다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과 잘 지내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여 어떻게 하면 인생에 남은 모든 날을 축제처럼 여기며 눈 감는 순간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장엄한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한 삶의 마지막 장을 예술로 만드는 법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끊어내고 과거의 사슬을 풀었으며 입술의 독을 닦아내고 고독의 즐거움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은 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 많은 이들이 노년라온옌을 저무는 해 혹은 떨어지는 낙엽에 비유하며 슬퍼하곤 합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와 니체는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야말로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인내를 바탕으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니체는 그에 져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아주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춤추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려면 그대 안에 반드시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수십 년 세월 동안 쌓인 혼돈이 있습니다. 가난의 서름, 자식에 대한 미련, 배우자와의 갈등,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느끼는 신체적 쇠약함까지. 이 모든 혼돈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니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혼돈이야말로 여러분이라는 찬란한 별을 춤추게 할 재료입니다.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니체는 고통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치며 춤을 추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시련이 깊을수록 여러분이 피워낼 지혜의 열매는 더 달콤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고통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 거친 세상을 당당히 살아냈다는 증거이자 당신만의 고유한 예술 작품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축제를 즐기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는 내일의 짐은 어제의 짐과 합쳐져 오늘을 걷는 사람을 쓰러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네기가 만난 수많은 행복한 노인들은 한결같이 오늘 하루라는 작은 상자 안에 머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자식들이 잘 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내 몸이 어디가 더 아플지 미리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들이마시는 신선한 공기,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그릇, 창가에 비치는 햇살. 이 소박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카네기는 행복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이 짧은 선언이 여러분의 하루를 축제로 만듭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잇는 그대로 껴안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쑤시는 것조차 나를 이만큼 데려다준 내 몸의 훈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카네기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에 불평하기보다
그 카드로 어떻게 최선의 경기를 할지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가졌고 누구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언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축제는 끝이 난다고 말입니다. 오직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여유로워진 나,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진 나를 보며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여러분만의 춤을 추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감사입니다. 카네기는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인간관계를 넘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준 사람에게,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진 세월을 버텨준 여러분 자신의 심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니체는 우리에게 위대한 정오를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그림자를 없애는 그 시간처럼 우리 인생의 정오도 모든 어두운 생각과 후회를 태워버리고 빛나는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쇠퇴의 숫자가 아니라 지혜가 정점에 도달한 황금기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열기를 댓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오늘부터 매일 축제를 살겠다. 나는 내 주름과 고통까지도 사랑하겠다 라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이 선언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생을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자 함께 이 길을 걷는 수많은 시니어 동료들에게 전하는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파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지혜를 하나로 엮어 여러분이 영상을 끄고 난 후에도 평생 가슴에 품고 갈 인생의 보물지도를 완성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장엄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무리부의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 사랑하는 동반자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끊어내고 과거의 후회를 씻어내며 입술의 독을 정화하고 고독을 친구 삼아 인생을 축제로 만드는 법까지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할 때보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우리는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을까요? 무엇을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을까요? 니체는 인생의 의미를 밖에서 찾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이나 국가, 혹은 타인의 박수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 나타나 수십 년을 버티고 울고 웃으며 남긴 그 모든 발자국이 곧 인생의 정답입니다. 카네기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두려워했던 그 수많은 걱정은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았습니다. 그 유령들과 싸우느라 정작 당신이라는 귀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만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충분히 느끼고 사랑하러 온 귀한 손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기품 있는 당당함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카네기는 인격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가 말한 인격이란 타인에게 친절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굽힘없는 자존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등이 조금 굽고 걸음이 느려졌을지언정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저 높은 산맥의 정상처럼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너의 고통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을 즐기라는 가학적인 뜻이 아닙니다. 고통마저도 나라는 예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날카로운 조각칼이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배신, 가난, 질병,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더 깊고 단단하게 재련하러 온 불꽃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꽃을 통과한 여러분의 영혼은
정련된 순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 침대에 누워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콩닥콩닥, 이 작은 울림이 수십 년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카네기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루라는 선물이 주어졌구나. 나는 오늘 나를 가장 많이 웃게 해줄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미소를 보여줄 것이다. 이 단순한 다짐이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의 허물을 깨부수는 강력한 망치가 됩니다.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매 순간을 정성스럽게 사십시오. 식탁 위에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가끔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참 예쁘다, 참 잘 살았다 라고 윙크해 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초인의 삶이자 카네기가 꿈꿨던 진정한 행복의 실체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독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숙명이지만 지혜를 나누는 이 길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고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수많은 시니어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주름을 존경하며 서로의 남은 생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동지들입니다. 카네기가 강조한 진심 어린 관심의 힘을 오늘 이 공간에서 느껴보십시오.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글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밤을 버티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변의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지혜의 약한 첩을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카네기가 말한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말을 빌려 여러분께 축복을 전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기술 중 가장 위대한 기술이다. 여러분, 오늘 밤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며 잠드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니체와 카네기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변화를 향한 굳은 약속입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배달되는 지혜의 편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모든 내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